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는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네. 날아간다는 표현도 많이 쓰던데 보니까 S&P 500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 네. 왜 이렇게 미국 증시는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에서 500개의 기업, 잘 나가는 500개의 기업을 뽑아서 지수화한 건데 예. 이게 지금 사상 최대치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뜻은 뭐냐면 미국 기업들은 이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호황이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제는 S&P 500 지수가 4,995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장중 거의 5,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예. 살짝 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거의 뭐 사상 최대치로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는 이유를 꼽는다 그러면 일단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항상 증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그 중에서 이제는 실적 좋은 회사가 어디냐? 그럼 빅테크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황야의 7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영화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당들이 있는데 네. 이 영웅 7명이 나와서 다 무찌르는 네, 거예요. 빠바바바방.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거 빅테크 7개 기업들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 애플, 뭐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메타 플랫폼스 이런 기업들이 막 주가가 치솟기 시작하니까 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황야의 7인 이러면서 이 7개 종목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S&P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상 최대치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미국만 이렇게 잘 와고 사실 또 외국 지수도 보더라도 뭐 1월 달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럽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다고 해서 증시에 충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요인도 있는 건가요? 일단 기업의 실적이 큰 영향을 지금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 예. 이유가 조기 금리 인하죠. 아.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한다는 얘기는요, 주식 시장에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예. 유동성이 들어오거든요. 반대로 금리가 고금리 상태로 있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의 악재죠. 그래서 3월에 이제 금리가 인하할 거야라는 조기 인하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가 인하하겠네. 그럼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었었죠.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이 3월 조기 인하설이 쏙 들어갔습니다. 예. 뭐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일단은 3월 조기 인하설이 수놓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은 안 좋아야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거시 경제도 좋고요. 무엇보다 일단은 뭐 기업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가 치솟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러면 왜 3월에 금리의 조기 인하설이 쏙 들어갔느냐고 본다 그러면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기가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뭐냐면 일자리 자체도 예상보다 훨씬 더 고용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네. 실업률도 3.7% 나왔거든요. 완전 고용 상태라고 봐야죠, 사실. 그러면 뭐 좋아요. 지금 노동시장이 뜨겁습니다. 예. 그 뜻은 뭐냐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금리 상태로 가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지금 한 5월 정도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그것도 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복합적인 양상에서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실적이 바탕이 되니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니까 한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모든 지표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봤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졌습니다. 물론 중국도 떨어졌어요. 예. 중국도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지표로 본다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 보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첫 번째 이유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좀 지금은 살아나고 있는데 예. 사실 아직은 사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만큼 못 오르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못 받침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상 좀 안타까운 게 보통 1월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항상 증시에는 1월 효과가 11월 달 다음으로 가장 올랐었는데 네. 이번 연도 1월 달에는 1월 효과가 전혀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번에 내놓은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PBR이 이제는 1 미만인, 한마디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 미만이다 그러면은 사실 주가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약간 힘을 못 받고 있다는 예. 얘기예요. 한마디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 재고를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좀 끌어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1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말 그대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난립니다. PBR 1 미만인 기업을 찾아다녀요. 지금 뭐 그거 막 오르고 있다며요. 예, 거기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라고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PBR 1 미만인 기업들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뭐 잘했다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본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 이유가 일본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좀 세게 했죠. 예, 그래서 막 상장 취소하겠다. 네. 뭐 이렇게 압력을 주다 보니까 뭐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뭐 모릅니다. 뭐 주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게요. 그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떠받쳐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만 받쳐준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랑 우리 증시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설 차례상 평균 비용이 3주 전보다 5.1% 늘어났다고 밝혔어요. 네. 뭐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아, 역시나 과실입니다. 뭐 대부분 올랐죠, 뭐. 네, 과실이에요. 네. 과실 같은 경우가 거의 두 자릿수 올랐는데 한 28%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과실이라면 딱 떠오르는 게 사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과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배 사과가 올랐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사과 같은 경우에는요 제철 과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입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황도 안 좋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과 가격이 뛰면서 뭐 과실 같은 경우가 다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품에 들어가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차례상 비용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비자 단체는 한 31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전보다 5.1% 뛰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예, 과실이 16%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이 13% 올랐거든요. 다만 이제 축산물은 좀 떨어졌어요. 이게 1.4% 올랐긴 올랐는데 예. 전체적으로 시장 가 보면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런 과실, 과일 용주가 많이 예. 올랐다. 그게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퇴근하실 때 과일 들고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좀 비싸서 지금 못 먹습니다. 왜 하나당 3,000원이에요. 맞아요. 못 먹겠어요. 그래서 들었다가 먹을까 하다가 예. 아유, 내일 모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농식품부도 이제 그 차례상 비용을 뭐 이것저것 발표하는데 네. 농식품부도 발표했습니다. 30만 9,641원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원 단위까지는 발표하면 와닿진 않더라고요. 예.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난해보다는 0.7% 올랐다. 이게 네. 좀 달라요. 그 조사하는 그런 뭐 기관이나 어떤 업체마다. 네,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예를 들어서 네. AT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물가 지표를 본다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할인율까지 다 계산합니다. 아.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할인 대전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할인폭까지 다 계산해요. 할인 많이 해줘요? 그렇죠. 요즘 해줍니다. 왜냐하면 네.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 세일하고요. 마트 자체 할인까지 60%까지 세일하거든요. 예. 이게 대전 들어갔죠. 이벤트가 예. 들어갔고.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할인하는 품목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계산이 되는 거고 아. 통계청 지표는 예. 그거는 빼요. 그러니까 아. 마트 할인까지는 계산이 되는데 네. 나라에서 재정을 써서 할인해주는 그 할인폭은 사실 통계를 안 잡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계청과 농축수산부의 그 통계가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는 농축수산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계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전통시장 가면은 28만 원 정도의 이제 차례상을 살 수 있고요. 예. 대형마트는 한 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확실히 이제는 전통시장 가시는 게 싸긴 싸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좀 정보를 예.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까지예요. 네. 오늘까지 뭘 하냐면 어? 전통시장에서 그 이벤트를 하나 하는데요. 예.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카드 영수증이나 전통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산 축산품, 뭐 농수산물을 산다 그러면은 2만 원까지 네.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이벤트를 아, 오늘까지 합니다. 오늘까지요? 오늘까지입니다. 8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오늘 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일단 전통시장 가셔서 예. 우리나라 농산품, 우리나라 축산품, 우리나라 수산품을 사시면 현장에 있어요. 예, 거기서 환급해주는 아. 현장이 있거든요. 전통시장은 거기에서 이제는 최대 30%까지 그래서 최대 2만 원까지 주기 때문에 이걸 꼭 활용하시면 좀 싸게 또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이 보통 한 8시 정도 문 닫나요? 뭐 네. 아무튼 시장 문 닫는 시간 확인하셔서 가셔야죠. 가셔야겠네요. 네. 예.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설 연휴 이후의 물가는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또 네. 뭐 오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2.8%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네. 아직까지만 해도 그래도 2% 목표치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또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아마 또 3%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나 유가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왜 정부가 지금 걱정하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거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무도 모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유가의 변동성 이거를 지금 모니터해 보면 살짝 더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외적인 요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모니터링을 강화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일기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